아마 이번 영상의 제목이 악성 보호자일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악성 보호자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늘은 이 반려견 악성 보호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악성 보호자란 마치 악성 종양이 우리 신체 내부에 전이되어서 건강을 악화시키듯이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태도로 우리 사회의 반려인들에 대한 인식을 저해시키고 악화시키는 보호자를 의미해요. 참고로 이 악성 보호자라는 이름은, 이런 단어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나쁜 보호자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악성 보호자가 정확히 어떻게 나쁜 보호자인지 알아봐야겠죠. 쉽게 말해서 패티켓을 지키지 않는 보호자예요. 우리 반려인들의 패티켓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산책 도구 착용, 인식표 착용, 배변 수거 의무 지키기, 이 정도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도 우리가 지켜야 할 패티켓은 꽤 많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 반려견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간이나 상황에서 줄 길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 다른 반려견을 보고 품평하지 않는 것, 건물 안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에 우리 반려견이 소변을 봤다면 소변까지 처리하는 것,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주변을 잘 살피며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 다른 반려견에게 먹을 것이나 만지고자 할 때 그 반려견의 보호자와 반려견에게 확인하는 것, 그리고 애견 운동장 같은 줄을 푸는 애견 특활 공간 같은 곳에서는 반려견들 간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자가 반려견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 필요하다면 애견 운동장이든 애견 카페든 그곳에서도 줄을 착용하고 우리 반려견을 통제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패티켓들은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나름대로의 핑계와 변명을 해가며 자신의 비매너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호자를 저는 악성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굳이 나쁜 보호자가 아니라 악성 보호자라고 부를까요? 사실 여기에는 좀 사연이 있어요. 제가 집과는 좀 떨어져 있는 공원에 한 번씩 걸어서 산책을 가는데 이게 한 2년 전,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그 공원을 갔더니 반려견과 산책 나온 보호자분이 4분이 계시더라고요. 반려견도 4마리가 있었는데 모두 줄이 풀려 있었어요. 그냥 일반 공원에. 사실 지금은 제가 공원에 줄 푼 반려견을 보면 어떤 분위기든 간에 무조건 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미 줄 푸는 보호자들을 워낙 많이 봤다 보니까 그냥 얼른 인사만 시키고 가야겠다 하고 그 반려견들과 인사를 시키고 있었어요. 보호자님들과도 대화를 좀 하고, 이때 당연히 저는 줄을 풀지 않았고요. 근데 거기 계신 보호자 한 분이 저한테 얘는 왜 줄 안 풀어요? 줄 풀어서 같이 놀게 해줘요 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인사시키고 가봐야 해서요 라고 하며 그냥 넘겼었는데 이렇게 줄을 풀라는 권유까지도 하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슬 가볼까 하고 있던 차에 새로운 보호자님과 새로운 반려견이 그 무리에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저한테 줄을 풀라고 권유를 했던 그 보호자분이 새롭게 오신 보호자님께 똑같이 줄을 풀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새로 오신 분의 표정이 딱 보였어요. 이 공원에서는 줄을 풀면 안 되는데 싶은 표정이었어요. 근데 계속 옆에서 줄 풀라고 애가 좀 답답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4마리나 줄 풀고 있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듯 하다가 결국 줄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순간을 너무 또렷이 기억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줄을 풀고 애들이 뛰어놀게 해준 그곳에 바로 옆에 한 3걸음쯤 옆 나무에는 반려견의 목줄 착용 의무를 지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는 바로 이 일을 떠올리면서 악성 보호자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됐어요. 이런 비매너적인 행위는 단순히 혼자서 그냥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쁜 행위를 다른 보호자에게까지 전이시켜서 주변의 보호자들까지 나쁜 보호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저는 악성 보호자를 떠올렸어요. 줄을 풀라는 등의 나쁜 행위를 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넘어가서 줄을 푸는 보호자도 분명 나쁜 보호자죠. 그런데 제가 이런 권유하는 행동을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이유는 줄을 풀라는 권유를 받은 보호자는 분명 다른 반려견들이 줄이 풀려 있는 것을 보고 줄을 풀면 안 된다라는 생각과 나도 우리 반려견 줄 풀어서 같이 뛰어놀게 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안에 공존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호자에게 그쪽 반려견 답답해 보이네요. 그쪽 반려견도 줄 풀어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해가며 굳이 오프리시를 권유까지 한다? 저는 이 행동이 자신의 줄을 푸는 행위는 반려견의 행복과
반려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선택이야. 나는 풀고 싶지 않은데 우리 반려견이 즐거워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야. 라는 자신의 생각에 같은 편을 한 명씩 만들어서 더더욱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별로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악성 보호자인가요? 또는 악성 보호자의 권유에 넘어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알고 보니 이런 악성 보호자였다면 잘못됨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고 반성하며 마음가짐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악성 보호자의 권유에 넘어간 적이 있으시다면 나의 뜻을 더 강하게 가지기 위해 노력하셔야 해요. 줄을 풀면 나쁜 거예요. 줄 하세요. 라고 말하진 못하더라도 그걸 거절할 줄은 알아야 해요. 이런 악성 보호자의 권유에 계속해서 넘어간다면 어느새 오늘은 누가 줄 풀라고 안 해주나? 줄 잡기 귀찮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산책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는 이 권유를 하는 보호자도, 그 권유를 받아서 비매너 행위를 하는 보호자도, 그리고 권유를 하진 않지만 혼자서 비매너 행위를 하는 보호자도 모두 다 악성 보호자라고 생각해요. 그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누군가는 역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안 돼. 역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이런 인식을 만드는데 분명히 일조할 테니까요. 자, 이 정도 들으셨으면 조금 재밌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려견을 키우며 패티켓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다 악성 보호자인 건가? 저는 예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보에 취약한 노령의 보호자님들 같이 인식표 착용이 의무인지도 모르고 반려견의 대변을 수거하는 게 의무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정보에 취약한 상태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님의 경우에는 그 의도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악성 보호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몰랐던 보호자라 하더라도 만약 단속을 당했다면 그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니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겠죠.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도 당연히 그른 행동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는 전봇대에 본 반려견의 소변에 물을 부어줘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굳이? 라는 생각을 해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냄새로 인해서 너무 불편해한다면 그곳에 산책하는 보호자분들이 물을 부어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전봇대에 본 반려견의 소변에 물을 부어주는 행동은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지 않았다 해서 악성 보호자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걸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선행을 하는데 너는 선행을 하지 않아? 그럼 넌 잘못된 거야. 넌 악성 보호자야. 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좀 많은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악성 보호자는 왜 있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명확해요. 편하고 싶어서. 배변? 줍기 귀찮아. 집에다 버리면 냄새도 나잖아. 줄? 잡기 귀찮아. 길이 조절? 뭐하러 해? 줄은 채웠잖아. 어차피 다가가도 안 물어. 모든 걸 귀찮아서 안일해서 안 하는 거면서 우리 반려견이 즐겁게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서요.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주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놀게 해줍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이 그냥 내 비매너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와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려견이 즐겁게 뛰어놀길 바란다면 같이 뛰어놀면 되죠. 아니면 애견 운동장을 가면 돼요. 하다못해 같이 뛰어놀아줄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에 도그워크 하시는 분들 꽤 많으니까 반려견 놀이터를 안 만들어준다면 그 나쁜 행위를 하면서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뜻이 같은 분들을 모아서 반려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악성 보호자들은 자신의 편이나 자신의 이득을 패티켓과 같은 사회적 약속보다 더 중시해요. 마치 줄을 풀지 않고 배변을 수거하며 줄 길이를 조절하며 올바르게 산책하는 보호자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 악성 보호자라는 이름을 굳이 지은 이유는 이 악성 보호자의 행위를 구체화시켜서 노골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악성 보호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 뜻을 보여드릴 정도로 저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 문화가 더 성숙해져서 굳이 리드줄 길이를 제재하지 않아도 굳이 패티켓을 강제하지 않아도 모든 보호자님들이 반려견 관련 의무를 꼭 지키는 그런 문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